표계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윤길이라고 합니다. 나는 유재식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네, 참전용사. 그럼 선생님은 군 복무를 총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그럼 계급이 전역하실 때 계급이 대령으로서 연대장까지. 격려할 뻔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원스타 공관병이었습니다. 행정병으로. 한때는 빨갱이들이 북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북침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저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6.25 전쟁은 남한이 먼저 침략을 했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참전 유공자분들도 계시고 또 증인들 그때 당시에 또 세계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서 그 6.25 전쟁은 김일성이 북한군이 먼저 침략.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셨어요? 연세. 예. 전쟁 날 적에? 아니요, 전쟁 날 적에. 전쟁 날 적에 나는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럼 한 16살? 네, 학생이었었는데, 학도병. 이따가 학도병으로, 예. 야! 이거 나라 찾는 데는 우리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느냐? 피난가 있던 친구들은 모조리 학도병으로 나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김일성 죽었을 때 그랬습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 5학년 형님들이 막 자원 입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이 죽으니까 미국과 남조선교류대당이 침략해 올 수 있다고, 수령님이 없기 때문에 온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군 입대하겠다고 막 자원 입대하는 겁니다. 6학년, 5학년 형님 누나들이. 그래서 저는 4학년이었는데도 저도 난 빨리 나가서 지켜야 된다, 나라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혹시 전쟁 당시에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줄 몰랐는데, 막판에 참 이 나이에 죽는다. 야, 아깝다. 그럼 전쟁 끝나시고도 그냥 군복무 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전쟁 끝나고서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학도병에서 사병으로 전환이 돼요. 2등병으로 전환이 되니까, 야! 어제까지, 야, 이렇게 하면서 하던 놈들이 오늘은, 야, 이 새끼 아주 대우가 그냥 180도로 달라져서, 그냥 쪼아대는데, 곧 죽어도 장교가 되자. 그래서 장교 시험 치러서 이제 합격이 돼서. 예. 어느 나라 군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병사로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군대 삼촌들이 삼촌하고 막 가면서 이뻐해주고 하던 삼촌들이 내가 군복을 입고 병사에 이등병이게 그냥 아예 그냥 민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욕이란 욕부터 시작해서 기합이란 기합은 다 받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또 맞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타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전지라고 혹시 아시면 손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용 손건지로 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이게 뒤통수 맞고 죽는 거 하나 봤어. 이게 전 한국군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북한군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또 안타깝고 현재 하는데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서로 적군을 처음 본 건 언제였어요?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 이제 군대 싸울 적에 이 인민군이나 중공군이 미군한테는 안 달라붙어요. 만만한 게 홍화 뭐라고 한국군만 공격을 왔다. 가까이서 본 적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으로 북진을 왔다 하는데 학도병입니다. 이 화천댐을 점령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꼭대기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쏘고 있는데 두 놈이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한 놈이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고 세우니까 이 자식이 겁이 났던 시간에 오줌을 싸서 이제 손을 드는. 그래 조그마해. 그래 너 몇 살이니까 17살이라고. 이걸 처치를 하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인다고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따가 쫓아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도 보니까 학도병이고 나도 학도병인데 그러니까 소대장님 교양증 하나만 써주시면 얘가 가는데 보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적어놓는데 아마 기특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첩을 이렇게 해서 종이를 해가지고서 교양증 해가지고서 저 집으로 보낸다 하고서 소대장 사인을 갖다 이렇게 해서 가 해서 이제 보내준 기억이 그거 아마 그분도 아마 지금 살아계시든 아니면 사망하셨든 그렇죠. 내 생각을 평생을 두고서 잊지 않고 기억을 갖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 군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상황에서 영화배우들이 연기하는 건 봤어도 그래 제가 처음 본 건 한국에 와서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솔직히 군대 때도 그렇지만 군대 때도 실제 한국 군인들이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 잔인하도록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희한테. 저희 남조선 군은 저런다. 그러니까 너네는 절대 적들한테 추호의 양심의 가책등 느끼지 말아라. 그리고 침투됐을 시 어린 아이라도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만 배웠었거든요. 훈련받고 일가생활하면서 6년을 복무하고 이렇게 제대돼서 제가 했던 일이 이렇게 포로가 되신 분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700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얼마 그분들을 찾아서 한국에 보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몰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제가 무슨 인간적으로 뭐 인간의 도리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 정부에서 그런 그 포로분들한테 군사복무를 한 걸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거에서 가족분들이 어느 만큼 미리 이렇게 해서 아버지나 아니면 형님 오빠를 찾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모시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체포됐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서 총살까지 받을 정도 됐었는데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죽고 사는 거는 종이 한 장 사이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한 중간에 이 포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죽지 않으면 포로 아니면 죽는 겁니다.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는 것이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나오면서 한쪽으로는 좀 미안함과 또 고마움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저는 연평해전 당시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연평해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당시 북한 군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적이었었기 때문에 전사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 군인들 그분들 자주 제가 뵙고 있습니다. 되게 막 미안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분이 유가족이신데 먼저 저를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네가 한 게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너희가 북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지 않냐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인민군이고 또 여기 있었기 때문에 국군이지 지금 이 마당에 다시는 그 6.25와 같은 그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저 믿음을 갖고 그 방향으로 선생님이나 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